자, 오늘은 실전 사례를 통해서 경매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는 허위 임차인 의심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감정가 1억 500만 원인데요. 4,400에 낙찰이 됐던 사건이었어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2015년 4월 9일에 근저당권 설정이 됐는데 해당 임차인은 2015년 2월 26일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겠죠.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 조사된 내용인데 채무자 겸 소유자의 누이가 여기 현재 전입세대 신고를 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족끼리 물론 계약을 하고 돈을 정당하게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그냥 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가족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증금이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적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사가 잘 됐다면 충분히 허위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근저당이 9,800만 원이에요. 만약에 해당 임차인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이 덜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방공제, 방빼기라는 게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우리가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금액만큼이 빠져야 되는데 그런 금액이 빠지지 않고 다 대출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허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뽑기 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한 소유주가 여러 개의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에는 정말 뽑기 운이 따릅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같은 평수, 같은 주소지에 층수만 다른 물건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낙찰 금액은 다 제각각 다르죠.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이분이 가장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간 거고 이 위에 분이 8,300만 원으로 제일 비싸게 낙찰 받아간 거죠. 심지어 202호, 203호니까 마주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평수와 같은 층인데도 1,30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낙찰 받은 것과 싸게 낙찰 받은 이런 물건들이 있고 낙찰을 받지 못한 이런 물건들이 있죠. 그럼 다음에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이 될 때는 앞에서 낙찰 받은 이런 기록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에 낙찰이 될 것인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바로 7,188만 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7천만 원보다는 비싸지만 8,300만 원보다는 싸게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7,100만 원이면 아주 저렴하게 낙찰을 잘 받은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 입찰가를 산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해당 경매 물건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권리 분석이라고 했고요. 날짜 싸움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에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 선순위 전세권 등이 있는데 대부분 집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근저당이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 싸움하는 기준이 되는 말소 기준 권리, 날짜와 비교를 해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빠른 게 있으면 내가 인수를 하는 거고 늦은 날짜라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모두 다 소멸되는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말소 기준 권리의 날짜와 임차인의 날짜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입신고 날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경매를 진행할 때 나만의 물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루틴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뭐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보는 거 굉장히 즐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경매 물건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검색을 해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관심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탱크 옥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내가 원하는 지역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아파트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상가인지, 단독주택인지 이런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류를 정해야 되고요. 신건은 어차피 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유찰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된 물건을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찰 횟수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 5천만 원부터 1억 사이 결정을 하게 되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물건 종류의 유찰이 1회에서 2회 정도 된 1억 이하의 물건들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는 게 쉬울 수 있겠죠.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2억 원 이하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라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저는 다주택자이기도 하고 법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는 지역, 이렇게 지역을 정했고요. 전 개인적으로 면적은 한 15평 이상, 방 2개 이상 정도 있는 주택을 선호하고요. 되도록이면 토지 지분이 넓은 그런 주택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빌라를 저는 선호한다. 부동산 디스크를 통해서 노후된 빌라나 아파트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준으로 찾아서 물건들을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러 개만 하다 보면 그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나는 단기 매도를 할 거야. 또는 나는 월세를 받을 거야. 이런 기준을 정해야 내가 원하는 물건의 종류의 기준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그런 기준을 선정을 하셔서 한번 이런 기준을 세팅해 보시기 바랍니다.